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이용준 작가의 책,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 미니멀리즘을 처음 접한 난 인도 오르빌에서 30년 명상 끝에 득도한 고승의 해안을 얻은 것처럼 기뻤다. 곧바로 물건이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것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며 아내를 설득하고 물건 버리기를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안 돼! 라는 호통에 나의 신념은 곧잘 무너져 내렸다. 때때로 그래도 난 버린다 라고 속으로 외치며 아내 몰래 아이들 장난감과 쓰지 않는 식기구를 버리는 외롭고 조용한 투쟁을 계속했다. 뒤늦게 발각되면 신념을 묵살당한 채 이기주의자 취급도 받았다. 무정한 아비, 고집 센 남편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럴 때면 내 영혼의 스승 체게바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 그래, 신념을 위해 이 정도 고통쯤은 감내해야 한다. 사서오경에도 가정을 세워야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나? 나의 희생으로 먼저 이 가정을 세우리라 다짐했다. 나의 희생이 밑거름이 돼 언젠가 꽃필 날이 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날은 오지 않았다. 버렸다가 혼났다가 버렸다가 싸웠다가를 반복할 뿐이었다. 여기까진 내가 미니멀리즘을 처음 접하고 1년간 겪었던 일이다. 나는 이 단계를 미니멀리스트의 제1단계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미니멀리스트의 제1단계 수준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버림의 미학에 첫눈을 뜨는 단계다. 말 그대로 초등 수준의 미니멀리스트다. 특징은 이러하다. 첫째, 뭐든지 버리려고 한다. 둘째, 미니멀리스트의 진정한 가치를 혼돈한다. 셋째, 맥시멀리스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엔 그 사람의 가치와 내면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제1단계 수준의 미니멀리스트는 맥시멀리스트가 물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듯이 버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것이 초동 수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버리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버리는 것과 무소유가 곧 미니멀리즘이라는 착각에 종종 빠진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텅 빈 공간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인터넷 미니멀리스트 커뮤니티에 가면 물건 버리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루에 1개씩 버리기, 하루에 10개씩 버리기 같은 게임을 하며 비워져가는 자신의 방을 공개한다. 이것 봐, 아무것도 없지? 내가 더 많이 버렸지? 경쟁하듯 더욱 많이 비우고 더욱 많이 버리려 한다. 물론 미니멀리스트들은 많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는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린다는 신념 때문이다. 하지만 무의미한 버리기 경쟁은 무소유가 곧 미니멀리즘이라는 왜곡된 가치의 전도를 낳기도 한다. 제1단계 수준 미니멀리스트의 또 다른 특징이자 특히 경계해야 할 증상은 바로 맥시멀리스트에 대한 거부감이다. 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야. 소유욕이 강한 너희와는 차원이 다르지. 미니멀리즘을 처음 접하고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치 우위에 있다는 자만을 보이는 동시에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내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물건을 갖다 버리며 승리감을 느끼고 자랑해댔듯이 말이다. 가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미니멀리스트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는 게 맞다. 미니멀리스트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는 절대 가치 아래 있기 때문이다. 맥시멀리스트들과 함께 살면서 물건을 모두 버릴 순 없지만 이것이 미니멀리스트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 함께 행복해지는 데 있다. 네, 매주 수요일 목소리로 만나는 책 한 권과 감성 충전 시간이죠. 자, 오늘은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 씨와 함께 이용준 작가의 책,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을 들어봤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낭독 들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뜨끔뜨끔 하는지.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새해 특집으로 또 1시간 만났었고요. 오늘 이렇게 또 4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듣고 계시죠? 자, 오늘 이용준 작가의 책이에요.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 네, 이런 책을 갖고 오셨는데, 이 책을 혹시 고르신 이유가 좀 특별히 있으실까요? 네, 이 책은요, 평범한 직장인인 두 아이의 아빠가 네. 맥시멀리스트 아내와 살면서도 진정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해가는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는 자신이 몸소 겪었던 미니멀리스트 임상 체험을 통해 마련한 네. 친절한 해결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또 맥시멀리스트들을 설득하는 다양한 방법들까지 간결하고 핵심적인 노하우를 짚어주는데요. 네. 새해 맞이 집 정리하시면서 잔뜩 쌓여있는 물건들 보고 한숨 쉬었을 우리 햇살씨앗 가족분들과 네. 함께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저를 보셨나요? 저를 저희 보셨어요. 집에 왔다 가셨어요. 네. 약간 뭔가 관찰 카메라 같이 집에 오셨다 간 그런 느낌인데 속마음이 여러분들 좀 들킨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미니멀을 추구하지만 이게 보면서 맥시멀리스트였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안고 살고 이거는 이래서 중요하고 이건 저래서 중요하고 못 버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옷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꾸 그 옷에 관련된 추억을 오,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껴안고 있어요. 옷장을 터져 나가는데 왜 입을 옷은 없죠, 맨날. 그러면서 다 같은 이야기들일 텐데, 그래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임상체험 했다잖아요, 작가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 들으면서 우리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이 책 어떤 분들이, 뭐, 저 같은 분들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 생각하면서 고르셨어요? 네, 이제 뭐 자취생들이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네. 미니멀한 라이프를 방해 없이 척척 마음가짐만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함께하는 가족이 이제 생기면은 오. 타인이나 또 이제 상황에 의해 따라주지 않게 되죠. 네. 이제 고군분투해온 실제 과정과 해결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네. 한 번이라도 이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꿈꿔보셨거나 또 이 미니멀리스트들과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풍수지리에서 현관이 깨끗해야지 맞아요. 복이 그 얘기 들었어요. 들어온다고는 네. 알고 있었지만 네. 신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다가 네. 1월 1일 됐을 때 어. 그래 현관만이라도 정리를 하자 그래서 안 신는 신발들을 이제 버리고 네. 또 괜찮은 신발들은 이제 또 팔기도 했어요. 네. 팔아서 이제 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았는데요. 네. 팔아서 이제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걸 또 아이 겨울 털부츠로 사주게 되더라고요. 또 챙겨놓게 되네요. 네, 이게 결국. 뭘까? 네, 또 차곡차곡 또 쌓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안 신는 거나, 그리고 또 신을 수 있지만, 또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저렴하게 또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처분했잖아요. 좀 깨끗해지긴 했겠네요. 기분도, 현관이? 네, 현관도 정말 깨끗해져서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깨끗해지니까 더 청소하게 돼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유지하고 위해서. 싶어. 그 마음 알겠어요. 원래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면 뭐 티도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하지만 한번 깨끗해지면 그 흠이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현관이 모델하우스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아닌가? 순간 네. 문 닫고 나갈 뻔. 막 네. 약간 맞아. 그 마음 저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열심히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동기부여 받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시면서 우선 한번 이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니까 한번 그 노하우들 같이 들어보셔도 좋겠어요. 자, 이용준 작가의 책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자기계발서로 여러분 생활에 좀 유용한 정보들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이란 책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또 부분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한때 냉장고 파먹기가 이제 인기가 있었었죠. 그만큼 냉장고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식재료가 아주 많이 네, 많아요. 네. 아주 차곡차곡 어디엔가 다 쌓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그 신비스러운 공간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두 번째 낭독 구절 함께 들어보죠. 음식들의 싱크홀 냉장고. 치지직, 치지직, 치지직. 여기는 빈방, 여기는 빈방.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나면 전설적인 산악인 고상돈 선생님의 이 말을 꼭 한번 빌려하고 싶었으나 평생 이루지 못할 소원으로 남았다. 인류가 감히 인간의 발길이 허용되지 않는 신의 영역, 히말라야 마차푸차르를 정복하지 못했듯 나도 우리 집 냉장고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팔 정부가 마차푸차르 등정만큼은 허용하지 않고 영원히 허용할 일이 없다고 못 박았듯이 아내도 냉장고만큼은 나에게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냉장고에 돈다발을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송로버섯이나 사프란처럼 진귀한 재료가 보관돼 있는 것도 아니다. 냉장고 한켠에 자리 잡고 숙성되다 아예 냉장고의 일부가 돼버린 2년 전 장모님이 주셨던 마늘 장아찌라든지 단단히 굳어버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발등 찍힐까 조심해야 하는 작년 돌잔치 때 받아왔던 벽돌 같은 백설기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게 보급된 전투 식량인 시레이션처럼 재난 시 꺼내 먹기 위해 냉동해 놓은 식빵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가히 냉장고는 무엇이든 집어삼키는 싱크홀이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음식들의 무덤이다. 가끔 아내는 마치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 문득 오, 크리톤,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네 라며 외치듯 아, 내가 일주일 전에 사온 닭 한 마리가 있었네 라고 외치곤 하는데 이때 탈출의 기회를 잡지 못한 식재재들은 아내가 다시 소환할 때까지 칠흑 같은 냉장고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어야 한다. 항상 무엇인가 잔뜩 쌓여있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나는 영화 클리프 행어의 실베스터 스텔론이 절벽 아래로 여자친구를 놓쳐버렸을 때만큼의 무력감을 느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우유가 상했는지 감자에 싹이 돋았는지 한 번씩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혹시 아내가 냉장고에 단순히 음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오래된 물건에 추억이 깃들어 있듯이 오래된 음식에도 추억과 자취가 담겨 있으니까. 1년 전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송편을 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빚은 첫 송편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자랐네 한다든가. 2년 전 처남댁이 시골에서 가져온 밤을 보며 그때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밤이 참 잘 익었었지 한다든가. 또는 결혼한 친구 녀석이 보내온 냉동떡을 보며 이 녀석 이때 이런 형편없는 떡을 돌렸었군. 지금은 잘 살고 있나 하는 식으로 음식을 통해 잠시 추억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굳이 애써서 냉장고를 비워내려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득 찬 냉장고도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니 그것으로 됐다. 게다가 난 이미 텅 빈 냉장고를 소유해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단돈 30달러로 한 달을 생활하던 미국 유학 시절 내 텅 빈 냉장고엔 딱 일주일 분량의 소시지와 감자 그리고 당근만 들어있었다. 돈이 없었고 배는 줄였지만 냉장고는 미니멀한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었다. 인생에서 딱 한 번 이렇게 텅 빈 냉장고를 경험했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냉장고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2번 다시 텅 빈 냉장고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
가끔 미국 기숙사 방에 있었던 냉장고가 떠오르면 우리 집 냉장고를 한번 정리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내 그만두고 만다. 그 시기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추억으로만 남기고 싶다. 사실은 아내 때문이다. 먼 훗날 나이 들고 더 이상 거동을 할 수 없어 침상에 눕게 될 때 나는 장성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냉장고가 아빠의 예전 미국 기숙사에 있었단다. 라고 말이다. 네, 오늘의 책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영주 작가의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 네, 그 중에서 두 번째. 들으면서 자꾸 피시피시 웃게 되고, 그 아름다운 냉장고가 상상이 되는데, 아니, 어떤가요? 우리는 약간 텅 비면 조금 뭔가, 좀 그렇죠. 자꾸 채워 넣어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불안하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냉장고가 너무 정말 신비한 곳인 게요. 넣어도 계속 들어가고요. 그렇죠. 또 분명 정리를 했는데 금방 또 한가득 채워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또 깨끗한 냉장고를 보면 장을 한번 봐가지고 오면 또 가득 채워집니다. 가득 채워지죠. 네, 근데 그 텅 빈 냉장고에서 이제 장을 봐서 넣어놓을 때 네. 그 순간만큼은 기쁘죠. 넉넉해요, 뭔가. 네, 넣을 네. 곳이 많아서.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거든요, 냉장고는. 네. 인간이 끝내 정복하지 못했던 이렇게 산도 있다고 하니까요. 냉장고도 이제 그런 곳으로 남겨둔다는 저자의 생각에 이제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저도. 정말 이제 또 식사 대용으로 먹는 이제 캡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저도 냉장고는 그냥 정복할 수 없는 한 곳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 안에 뭐랄까, 표현도 그렇고, 너무 이제 재미있게 이 책을 남편분이 또 작가가 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 옷이나 신발을 버린다 그러면은 몰래 제가 안 입는 것 같다고 버린다 그러면 저도 화가 네. 날 텐데 네. 냉장고 정리를 해준다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네, 한번 오늘은 여러분의 옷장이든 뭐 진짜 여러 가지 책장도 그렇고 서랍장 이런 것도 한 번씩 열어보고 냉장고는 진짜 사실 열어보기 좀 힘든 곳이지만 열어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야금야금 파먹어보는 네. 그런 재미도 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이제 저녁 네. 또 식사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이게 있었나라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 레시피도 있으시면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새해를 맞아서 좀 필요한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현애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네, 이제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맞춰가는 현명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시라고요. 자, 옳고 그름이 아닌 차이일 뿐이니까요. 네. 자, 그럼 끝으로 책 속에 좋은 글귀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미니멀리즘은 단순함을 향하지만 미니멀리스트의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였습니다.